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중에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몸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신호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3가지 주요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지죠.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갑작스러운 한쪽 신체의 마비 증상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직전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바로 한쪽 신체가 갑작스럽게 마비되거나 움직임이 제한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거울을 봤을 때 얼굴 한쪽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증상은 매우 급작스럽게 나타나며 단순한 피로감이나 근육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뇌졸중이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뇌혈관의 막힘이나 터짐으로 인해 특정 부위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뇌의 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가 막히게 되면 그 부위의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체의 한쪽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힘이 완전히 빠지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런 마비 증상이 단순히 힘이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팔을 들려고 해도 한쪽 팔이 아예 들리지 않거나 들었더라도 곧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작은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시적 증상이 발생한 뒤 며칠 내로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를 감지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두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뇌졸중과 관련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의 두통은 스트레스, 피로, 혹은 탈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졸중의 신호로 나타나는 두통은 강도와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며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두통은 구토, 시야 흐림, 어지럼증과 같은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졸중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이는 주로 뇌출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영향을 받으면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멈추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스스로 병원에 가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면 상태가 더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두통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더 쉽게 간과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두통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면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전에 겪었던 두통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상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로 말이 어눌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말을 갑자기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도 주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단순한 문장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문장이 비정상적으로 어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간단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한 잔 가져다 달라는 요청에 전혀 엉뚱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 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을 단순한 건망증으로 착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단순한 실수와는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명백히 이상한 언어 표현과 이해력 저하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뇌졸중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신호를 빠르게 확인하는 FAST 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증상들은 긴급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신호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AST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요청했을 때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비대칭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는 암즈팔 두 팔을 앞으로 뻗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들리지 않거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봅니다. S는 스피치말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부정확한지 확인합니다. T는 타임 시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FAST 테스트는 매우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주요 원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짜게 먹는 식습관을 줄이고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흡연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므로 절주도 중요한 예방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뇌혈관 상태를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쉽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3가지 주요 신호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쪽 신체 마비,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FAST 테스트를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질병입니다. 적절히 대처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